자, 이번 파트는 소화다. 보자. 세포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지 않는다. 그야 클수록 물질 교환이 어려워서 그런데, 자, 보자. 작은 세포는 빠른 흡수와 빠른 배출이 가능해. 하지만 큰 세포는 얘가 흡수하고 배출할 동안 겨우 들어오다 말겠지. 그러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세포 수를 여러 개 증가시켜서, 자, 몸집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좋다. 그 뜻이다. 그래서 세포를 증가시켜서 성장한다. 크기 모양이 생물체 종류에 따라 다르다. 한 생물체 내에서도 기능에 따라 세포가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지니고 있어. 보자. 뉴런은 신경세포로 굉장히 희한하게 생겼지. 가지돌기, 그 다음에 축삭돌기, 신경세포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경을 이루는 하나의 세포고, 그 다음에 적혈구, 핵이 없는 모양으로 있고, 정자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고, 백혈구, 아메바형, 타조와 굉장히 크기가 큰 세포인데 이것도 세포 하나야. 그 다음에 계란. 세포의 크기는 세포수가 결정한다. 세포의 크기가 아니라 생물체의 크기는 세포수가 결정한다. 코끼리는 세포가 큰 게 아니라 세포수가 많은 거야. 다음 생물의 구성 단계를 보면, 자, 첫 번째, 자, 세포, 그 다음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 보자. 생물의 몸은 다양한 세포가 체계적으로 모여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공통 구성 단계야.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근육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 혈구 등은 다 세포다.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데 모형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된다. 근육조직, 상피조직, 신경조직, 혈압조직, 얘네들은, 자, 기능이 비슷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다. 다음 기관.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지니는데 위, 폐, 간, 심장, 콩팥, 소장, 방광 등은 다 기관에 해당된다. 다음, 자, 개체는 여러 기관이 모여 이루어진 독립된 생명체로 사람, 개, 나무, 이렇게 돼 있네. 자, 그 다음 보자. 이제 동물의 구성 단계를 볼 건데, 자,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 개체가 되는데 동물에만 기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근육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 혈구 등 이런 세포들이 모이면, 근육세포가 모이면 근육조직, 상피세포가 모이면 상피조직, 신경세포가 모이면 신경조직, 혈구가 모이면 혈압조직이 된다. 자,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는데 위, 간, 대장, 소장이란 기관은 소화계를 이루고 있고, 심장, 혈관 등, 자, 의 기관은 순환계를, 코, 폐, 기관은 호흡계를 이루고 있고, 콩팥, 방광, 요도는 배설계, 눈, 귀, 코, 혀는 감각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자, 요 뒤쪽에 좀 더 추가되는 게 있어. 추가되는 거 다시 체크하자. 뇌와 척수는 신경계를 이루고 있고, 신경계는 자극을 전달하고 반응하게 된다. 골격은 근육계, 골격계를 구성하고 몸 움직이게 관여한다. 골수감샘은 면역계인데 병원체로부터 몸을 보호해요. 뇌하체, 갑생샘, 부신, 생식샘. 이상한 이름들 많이 나오지. 얘는 내분비계, 호르몬 분비하고요. 정소, 난소, 수정관, 수란관, 자궁은 생식계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건, 자, 이쪽을 가려놓고, 자, 소화계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순환계에 뭐가 있는지 떠올라야 돼. 호흡계에 뭐가 있는지, 배설계에 뭐가 있는지. 자, 배설계 같은 건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잘 기억해야 돼. 감각계는 눈, 귀, 코, 혀 등이겠지. 신경계. 자, 이것도 잘 안 떠오를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놔. 뇌, 척수. 다음, 근육계, 골격계. 얘네들은, 자, 근육, 골격으로 그 면역계, 얘도 잘 안 떠올라요. 잘 보셔야 돼요. 골수, 가심샘. 내분비계도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잘 기억해 놓고요. 생식계는 정소, 난소, 수정관,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다음, 자, 다시 보자. 동물. 근육세포가 모이면 근육조직이 되고, 근육조직은 소화기관, 기관이 형성되지. 이 소화기관 등 여러 기관들이 모이면 소화계, 그 다음 개체, 사람이 되네. 자, 상피조직은 몸을 둘러싸가 있고 피부, 손톱, 구강상피, 소화기, 내면. 결합조직은 조직이나 기관을 연결하는 혈액, 힘줄뼈. 조심할 건 혈액도 결합조직이야. 몸을 지탱해주는 것 역할을 하고요. 신경조직은 감각과 반응을 조절하고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근육조직은 근육과 내장, 운동을 담당한다. 결국은 내장근.
여기까지가 동물의 구성 단계. 자, 반드시 요 파트는 잘 외워두고 가야 된다. 오케이. 다음, 자, 식물의 구성 단계. 세포, 조직, 조직계. 요건 식물에만 있다. 아주 중요하겠네, 그치? 자, 동물은 기관계가 있고 식물은 조직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관 개체도 되는데 이 조직계는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식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표피 조직계는 뿌리끝부터 줄기끝까지 쭉 이어져 있어. 이게 표피 조직계가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관다발 조직계는 물관칠관이 뿌리끝부터 줄기끝까지 다 이어져 있어. 자, 그래서 조직계의 특성은 뿌리끝부터 줄기끝까지 천천히 이어져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제외된 게, 자, 요 표피 조직계와 관다발 조직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기본 조직계야. 자, 학교에서 쉽게 나올 때는 요거만 나오지만 어렵게 나올 때는 얘네들까지 나오니까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자, 봅시다.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는데, 자, 식물은 분열 조직과 연구 조직이 있어. 분열 조직은 생장점 형성층, 연구 조직은 표피 조직, 유조직, 통도 조직 등이 있는데, 이건 중학교 단계에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외우지 말고 학교에서 나면 그때 외우면 돼. 그러면 일단 분열 조직이 뭐냐면 우리 뿌리끝, 줄기 끝에서 길이 생장을 담당하고요. 자, 길이 생장을 담당하죠. 형성층에서 부피 생장을 합니다. 이렇게 쭉 그어지겠네요. 그래서 자, 생장점 형성층은 세포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을 해서 자, 생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분열 조직은 생장점 형성층이야. 그 다음에 분열 능력을 상실한 놈이 연구 조직이야. 연구가 땡치지 바보 됐다 연상하시면 되고요. 표피 조직, 유조직, 통도 조직. 통도 조직은 물관, 체관 등이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자, 얘네들이 모이면 조직계가 되는데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 표피 조직계는 표피 조직, 공변세포, 프리터 등이고요. 기본 조직계는 책상 조직, 해면 조직, 관다발 조직계는 통도 조직과 형성층들이 구성되어 있네. 자, 그 다음 기관은 영기관, 뿌리, 줄기, 잎, 생식기관, 꽃, 열매 얘네들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다시 한번 보자. 자, 여기 잎의 단면이야. 잎을 딱 잘라놓은 거야. 이러한 이파리가 있으면 여기를 쭉 잘라놨을 때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는 표피 조직이에요. 표피 조직. 그 다음에 표피 조직 중에 공변세포가 있는데요. 표피세포와 공변세포를 합쳐서 우리가 표피 조직계라고 합니다. 표피를 이루는 조직계다. 표피 뿌리끝부터 줄기까지 쭉 이어져 있다. 기억해놔. 다음 책상 조직, 해면 조직은 기본 조직계입니다. 물관 체관은 관다발 조직계. 이렇게 해서 요 정도는 조금 외워두셔야 돼. 자, 여기 외워야 되고 요거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자세하게 나온 건 나중에 학교에서 나오면 그때 더 들어가면 돼. 그럼 다시 정리하면 표피 세포가 모이면 표피 조직이 되고, 표피 조직들은 표피, 뿌리털,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표피 조직계, 표피 조직과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영양기관 개체가 된다. 여기까지 일단 보면 된다. 다음 영양소. 자, 몸을 구성하고 체온 유지하고 생장, 재생, 에너지를 제공한다. 생명활동 조절 물질로 음식물에 들어있고요. 영양소에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고, 얘네는 에너지원이 되고 몸 구성 성분도 돼요. 에너지는 아닌 영양소입니다.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에너지는 아니지만 몸 구성하고 생리 기능을 조절해줘. 자, 일단 외워두고, 탄수화물은 g당 4kcal 에너지를 내고, 단백질은 g당 4kcal 똑같네. 지방은 g당 9kcal 에너지를 낸다. 여기까지. 다음 몸 구성 비율. 자, 물이 제일 많아. 조심해야 돼. 우리 몸은 물이 66%야. 그럼 물만 쪽 빼버리면 삐짝 말라버려. 그 다음 단백질은 16%. 그러니까 유기물질 중에 가장 많은 게 단백질이고, 그 다음 지방, 무기염류, 탄수화물 순인데, 우리가 밥을 가장 많이 먹지만 섭취한 밥에 있는 탄수화물은 대부분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섭취량에 비해 몸 구성비율이 작다. 그래서 퍼센트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순서는 좀 외워둬야 돼. 가장 많은 건 물,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무기염류, 탄수화물 순이다. 다음 3대 영양소. 얘는 그지 같아요. 다 외워야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자,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 단위가 포도당이에요. g당 4kcal 에너지를 내고 몸 구성 성분이긴 하는데 비율이 적다고 그랬다. 여분의 포도당은 간의 글리코젠 또는 지방으로 저장되고요.
종류는 당, 포도당 하나짜리, 단당류, 이당류, 당 2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당류. 이 당과 당 사이 결합을 우리가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 안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다당류는 이 당들이 쭉 이어져 있는 거야. 뭉쳐놓은 거야. 이 당들을 쭈르르. 녹말 글리코젠이 다당류. 곡류, 감자, 쌀밥, 고구마에 들어있고. 다음 단백질 한번 보자. 탄소, 수소, 산소, 질소까지 포함되네. 나중에 배설에서 배우겠지만 이 질소로 인해서 생성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서 배설하게 된다.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 잘 체크해 놓고.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야. g당 4kcal. 탄수화물하고 똑같은 에너지를 내고요. 몸 구성 성분이고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세포의 원형질, 효소, 머리카락, 근육 등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성장기 때는 세포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많이 섭취해야 돼. 밥 먹는데 머리카락이 들어있네. 그럼 우리 엄마가 단백질 넣어주셨네. 감사합니다. 좀 또라이 같지만 단백질이다. 다음 치즈, 우유,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 등에 들어있다. 다음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 단위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에요. 그래서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세 분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라고. 얘는 g당 9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 사람들은요, 지방을 많이 먹어야 돼요. 몸 구성 성분. 지나치게 많은 양은 비만, 고혈압의 원인이고요. 피부 밑에 저장되는 피와 지방은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기름 성분에 잘 녹는다는 뜻이에요. 버터, 식용유, 참기름, 땅콩, 깨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지? 다음. 부영양소, 에너지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부영양소라고 쓰진 않지만 일단 기억은 해놓자. 에너지는 이용되지 않는다. 물, 몸 구성 성분이고 영양소와 노폐물, 이산화탄소 등 물질을 운반하고요. 체온과 생리기능을 조절해줍니다. 몸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양 60에서 70% 차지하고요. 바이타민은 몸 구성하지 않습니다. 적은 양으로 물질 대사와 생리기능을 조절해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섭취해야 되고요.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타납니다.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거 ADEK, 아데크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수용성, B1, B2C, 물에 부시시 녹는다 연상하시면 됩니다. 과일, 채소가 여기에 해당돼요. 무기염료는 뼈, 이 혈액 등 몸 구성하고 몸 기능을 조절해줍니다. 체액농도, 효소 활성화시켜주고요. 종류는 나트륨, 철, 칼슘, 마그네슘, 인 등이고 멸치, 버섯, 다시마, 우유에 많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학교마다 이걸 다루는 학교가 있고 안 다루는 학교가 있는데 일단 알아두세요. 참 이거 외워둬야 된다. 미안해, 왜 이렇게 너무 많네. 지용성 비타민 A는 야맹증, 어두운 환경에서 시력 저하돼서 다쳐요. 아야 연상하시면 됩니다. 아야. 당근, 간, 계란 노른자. D러버, 구리구리에 연상하시면 돼요. 구루병, 뼈가 약해져서 골격변화가 일어난다. 비타민 D는 간, 생선, 버섯에 많이 들어있고요. 임신 연상하시면 돼요. 불임증, 생식능에 따라서 임신이 안 된다. 달걀, 간, 우유를 먹어야 되고요. 수용성, 물에 부시시 녹는다. B1, B2C. B1은 각기병, 다리 각자 공기기자라고 해서 다리에 공기가 든 것처럼 부어오르는 병입니다. 곡류, 사이켜, 신우를 먹어야 되고요. 이렇게 연상하자. B1 혼자 논다, 각기 논다 연상하시면 됩니다. B2 피부병, 피부건조, 구강내염증, 효모, 우유. C 괴혈병, 잇몸에 헐어 피가 납니다. 야채나 과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선원들이 오랫동안 항해를 하면 야채나 과일을 잘 먹지 못해서 다 잇몸이 헐어서 죽기까지 했어요, 많이. 그래서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 모양처럼 생겼죠? 괴혈병, 잇몸에 피가 난다. 3대 영양소 검출. 이거는 수십만 개의 별을 치셔야 돼요. 무조건 나옵니다. 꼭 나와요. 녹말은 아요디 칼륨 용액에 의해서 갈색이 청람색으로 바뀝니다. 다음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에 넣어서 가열시켜야 돼요. 그러면 청색에서 황적색으로 바뀝니다. 얘는 반드시 가열 과정이 있어야 돼. 반응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가열해서 검출하는데, 엿당, 과당 등 당분도 검출 가능한데 얘는 설탕은 검출 안 된다. 기억해야 돼. 설탕은 검출 안 된다. 포도당, 엿당, 과당 다 검출 가능하다. 단백질은 5% 수소나트륨 수용액에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은 걸 우리가 뷰렌 용액이라고 하는데, 단백질을 뷰렌 용액과 반응시키면 무색에서 보라색이 돼요. 지방은 수단3 용액에 붉은색에서 선홍색이 되는데, 얘네들 다 외워야 돼.
너무 힘들겠다. 그지?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외우는 방법. 좀 찌질한 놈이 있었어. 얘가 칼을 팔러 다녀. 그래서 얘가 칼을 파는데 말을 좀 더듬어요. 아이 칼 녹이면 정남색 돼요. 이렇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이 칼 녹이면 녹말 정남색 돼요. 너무 이상하면 나름대로 방법을 만드세요. 다음, 당신의 배를 가열했더니 내장이 팍 터지면서 황적색 똥이 팍 튀어나왔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당배, 황적. 당신의 배를 가열했더니 황적색 똥이 나왔다. 좀 더럽다, 그지? 다음, 황구란 똥개가 있었는데 연락 단순해. 단순해서 맨날 때리다가 밥만 주면 좋아한다. 단, 순한, 황구, 보라뿌레 이렇게 외운다. 보라색 규례 반응. 단, 순한, 황구, 보라뿌레. 여러분은 머리가 좋으니까 바로 외우셔도 돼요. 다음, 자, 아프리카 수단 지방은 산도들도 사람도 선홍색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나름대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외우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녹말, 칼 녹이면 정남색 돼요. 당신의 배를 가열했더니 내장이 퍽 터지면서 황적색 똥이 나왔다. 당배 황적, 단순한 황국 프라프라. 수단 지방은 선홍색. 이렇게 외운다. 미안해요, 이상한 말 해서. 다음, 자, 소화, 음식물 속 크기가 큰 영양소는, 자,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세포가 보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은 굉장히 입자가 작아야 돼. 밥알 자체를 통과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밥알을 잘게 쪼개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드는 과정이 소화야. 소화. 그러니까 소화는 큰 알갱이를 작은 알갱이로 만드는 과정이다. 영양소를 세포가 흡수해서 이용하려면 영양소의 크기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만큼 작아야 되는데, 자, 그 과정이, 그렇게 작게 만드는 과정이 소화다. 자, 소화기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자, 소화관은 음식물을 이동하고요. 간, 쓸개, 이자도 소화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식물이 직접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조심해야 돼. 간, 쓸개, 이자는 음식물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소화기는 맞다. 소화관, 음식물이 직접 지나는 곳으로 침, 위액, 이자액 등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소화액이 분비돼서 영양소를 분해하게 된다. 소화효소,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데, 각각의 소화효소는 특정 영양소만 분해해요. 잘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체험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적용한다. 그러면 효소라는 건 뭐냐면 효소 자체가 촉매야. 그러면 선생님 촉매는 또 뭐예요? 자, 이 돼지 한 마리가 있다고 치자. 돼지 한 마리가 있다고 치자. 이상하게 생겼다. 돼지 한 마리가 있어. 이렇게. 자, 우리가 이 돼지 한 마리를 그냥 뜯어 먹으면 너무 힘들단 말이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칼을 가져와. 칼을 가져와서 이 돼지를 착착착착 자르는 거야. 그러면 분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그런데 칼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자, 물질의 분해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게 촉매야. 이 촉매 중에 생체 내에서 작용하는 촉매를 우리가 소화효소라고 합니다. 소화효소, 생체 내에서 작용하는 거. 자, 음식물을 잘 씹으면 소화가 잘 돼요. 크기가 작아진 음식물은 소화액과 닿는 표면적인 넓어서 소화가 잘 된다. 연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소화 과정.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이어지는 과정인데, 입에서는 음식물이 이래 잘게 부수고, 침샘에서는 녹말 분해효소가 들어있는 침이 분비돼. 침과 골고루 섞이게 되고 탄수화물이 분해된다. 그래서 우리가 냠냠냠냠냠냠 씹으면 침과 음식물이 골고루 섞이게 되는 것이. 자, 식도는 입과 위를 연결하는 가늘고 긴 관이야. 다음, 위는 주머니 모양으로 위샘에서 단백질 소화효소가 나타나. 단백질이 처음 분해되는 것이다. 아까 입은 녹말 분해효소가 나왔고, 위에서는 단백질 소화효소가 나왔고, 자, 이런 위액이 분비돼요. 그래서 지금, 자, 입, 식도, 위, 여기까지 갔네? 소장은 가늘고 긴 관으로 영양소가 체중 산물로 소화되어 흡수되고요. 대장은 주로 물을 흡수한다. 그래서 항문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음식물은 입,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그 다음에 대장, 항문, 그 다음에 이렇게 응아로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자, 소화된 영양소는 온몸 곳곳으로 보내지게 돼 있어. 자, 십이지장이라는 건 위와 소장을 연결한 관이야. 그래서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관인데 여기에 이자와 쓸개가 붙어 있어요. 쓸개는 다시 간에 연결돼 있네. 자, 그러면 각각의 역할을 한번 보자. 자, 간, 쓸개즙 생성, 영양소 저장, 독성물질 해독. 쓸개는 간에서 생성된 쓸개즙을 저장하고 소장으로 분비합니다. 녹말은 단백질, 지방, 소화효소가 모두 있는 이자액을 소장으로 분비하고요. 자, 이자액과 쓸개즙은 소장의 시작 부분인 십이장으로 분비되고,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돼서 십이장으로 저장돼. 쓸개에 저장되고 십이장으로 분비된다. 다시,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돼서 쓸개에 임시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십이장으로 분비돼서 소장에서 작용합니다. 자, 이자액도 십이장으로 분비돼서 소장에서 작용한다는 거 기억해 놓고, 자, 이걸 다시 선생님이 정리해놨어. 보자.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가는데, 입은 탄수화물이 처음 소화되는 기관, 탄수화물을 분해하게 돼요. 그래서 녹말이 자,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엿당이 돼. 그래서 녹아 엿 이렇게 해요. 엿이 녹는다 입안에서. 그래서 자, 아밀레이스에서 녹말이 엿당으로 되면 녹말은 단맛이 없어. 반면 엿당은 단맛이 있네. 그래서 오랫동안 밥을 씹으면 단맛이 나는 건 바로 이 아밀레이스에서 녹말이 엿당으로 변한 거야. 암기해야 된다. 다음, 위, 단백질이 처음 소화되는 기관으로 단백질을 분해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염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강한 산성이에요. 우리가 토하면 시큼하지. 그 위액이 강한 산성, 염산을 분비해서 그렇고요. 살균 작용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세균들이 오면 다 여기서 위에서 살균돼요. 소화효소는 아니지만 펩신의 작용을 뒀습니다. 그래서 염산에 의해서 펩시노진이 펩신으로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염산은 펩시노진을 펩신으로 활성화시키지만 소화효소는 아닙니다. 소화효소는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개를 칠할 거야. 펩신이 소화효소야.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중간 단계 단백질인 펩톤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다란 사슬인 단백질이 자, 이렇게 짝짝짝 쪼개져서 중간 단계 단백질로 돼요. 자, 이렇게 끊어져 나가는 거지. 아직 다 분해된 건 아니야. 자, 현재는 자, 펩톤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단백질을 쪼갠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다 쪼개진 거 아니야. 다음, 소장은 이자액, 쓸개즙, 소장의 소화효소에 의해 녹말 단백질 지방이 최종 분해됩니다. 이자액은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스. 자,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스라는 소화 효소를 분비하고, 쓸개즙은 지방 소화를 돕고 소화효소 아니다. 지방 덩어리를 부드럽게 해서 소화를 빠르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샀을 때 지방 덩어리 쭉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걸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고, 소장의 소화효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소화효소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놨다. 보자. 이 그림은 완벽하게 다 외워줘야 돼. 안 보고 다 쓸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무조건 꼬인다. 알겠지? 어렵다고 해서 넘어가지 말고 안 보고 다 써보면서 연습해야 돼. 소화효소를 자, 색깔 칠해보자. 아밀레이스, 펩신,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말테이스, 펩티데이스.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바뀐 교과 과정에서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됐죠? 가보자. 입은 녹말이 아밀레이스 엿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이죠. 자, 녹말은 굉장히 긴 사슬로 되어 있는 다당류예요. 엿당은 이당면에 여기까지 분해된 거야. 그래서 녹아 엿 이렇게 외운다. 단 단백질은 펩신에서 펩톤이 되는데 중간 단계 단백질이다. 외울 때는 탄페펩, 물론 펩신이 안 나오지만 탄페펩 이렇게 되면 굉장히 편해요. 자, 그래서 역시 단백질도 기다란 사슬로 이어져 있지만 펩톤이 되면 중간 단계 단백질로 이렇게 쪼개져. 완벽하게 쪼개진 건 아니야. 자, 이자액은 12지랑 분비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12지장으로 이자액이 분비되고, 쓸개즙도 12지장으로 분비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자액은 굉장히 중요한데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다 분비해. 자,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자 받으면서 살면 일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 인생이 아트라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선생님, 아까 입에서 아밀레이스 분비되는데 얘는 왜 또 분비돼요? 자, 우리가 입에서 그냥 꿀떡 삼킬 수도 있잖아, 그지? 씹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분해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에 단백 위에서 펩신이 있고, 자, 이자에게 트립신이 있다. 펩신과 트립신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해. 그래서 단펩, 단트펩 이렇게 본다. 그 다음에 지방은 라이페이스에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 구면 지글지글하지, 그지? 지방 덩어리가. 그래서 지라지글 이렇게 옵니다.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돼서 쓸개에 저장되고 12장 분비된다. 소화효소는 아니지만 지방소를 돕는다. 앞에 정리되어 있던 걸 간략하게 다시 정리한 거야. 소장, 장액에서 엿당이 말테이스에서 포도당이 되고, 자, 그러면 엿당은 2당류니까 당 2개짜리가 이게 당 하나짜리가 된다. 펩토는 펩티데이스에서 아밀산이 돼. 펩토는 중간단계 단백질을 아까 그랬다. 그래서 아밀산으로 이렇게 분해돼요. 그래서 연말포, 페페바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자, 탄산을 분해효소, 단백질 분해효소 나온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게 다시 표로 나올 수 있으니까 표도 외워둬야 돼. 꼭. 알았지? 그래서 녹말은 입에서 엿당이 일부 만들어지고, 자, 미처 소화되지 못한 엿당으로 바뀌지 못한 엿당은 12전으로 분비된 아밀레이스 에 의해서 엿당이 되고, 이제 소장에서 탄수화물 분해 효소에서 최종 산물로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단백질은 입에서는 소화 안 돼. 그래서 단백질 펩신에서 펩틴 중간단계 단백질이 됐다가 다시 트립신에 의해서 중간단계 단백질이 되고 두 번이 걸쳐지네, 그지? 그 다음에 단백질 소화 효소에서 최종 산물인 아밀레이선이 만들어져. 다음 지방은 자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세 분자가 붙어 있는 상태인데 쓸개즙에 의해서 얘들이 부드럽게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 자, 쓸개즙의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롤로 나눠져. 자, 여기까지가 소화 과정이야. 다시 소화효소 기억하자. 입에서 녹아엿 됐죠? 자, 그다음 자, 이자에게 아밀레이스 됐지? 그 다음에 소장의 탄수화물 분해효소에 의해서 최종산물 포도당이 된다. 다음 단백질은 펩신에 의해서 중간단계 단백질이 됐다가 단트펩 12장 분비되는 트립신에 의해서 중간단계 단백질이 됐다가 단백질 분해효소, 원래는 펩티데이스인데 안 배우니까 단백질 소화효에서 최종산물 아밀산이 된다. 다음 지방은 자, 쓸개즙에 의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지고 이자에게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되고 이렇게 최종 분해된 산물을 우리가 흡수하게 된다. 자, 반드시 잘 외워줘야 돼. 잘. 오케이? 하나씩 적어가면서. 다음 영양소의 흡수 최종 산물은 자,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우리가 곱창 먹으러 가면 쪼글쪼글한 거 볼 수 있어. 열레 맛있지, 그치? 왜 맛있냐면 여기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자, 이 소장에 주름이 많은 표면에 다시 털처럼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요 털 하나를 확대한 게 얘야, 융털. 융털에 암죽관과 모세혈관이 있는데 암죽관은 요 안에 있는 암죽관은 지용성 영양소, 물에 잘 녹지 않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를 흡수하고 암죽관. 다음 자,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 물에 잘 녹는 것, 포도당, 아밀산, 무기염류 등을 흡수한다. 소장 안쪽은 주름이 많기 때문에 자, 주름 표면에 융털이라는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름과 융털은 표면적을 넓히면서 자, 영양소를 흡수를 효율적으로 된다. 자, 요렇게 돼 있는 놈과 요렇게 돼 있는 놈 누가 표면적이 넓을까? 얘는 표면적이 이만큼이야. 자, 이만큼이라고 치자. 하지만 얘를 펼치면요, 얘를 펼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얘를 펼치면 이만큼이 되는 거지. 쪼글쪼글한 거 펼친 거니까. 그래서 표면적이 훨씬 더 넓어진다. 주름이 많으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소장, 융털의 상피세포로 흡수된 후 상피세포를 통과하면서 다시 지방으로 합성돼. 그지 같아, 그지? 다시 지방산 두 분자와 모노글리세리드가 흡수되면서 어디에서 소장의 상피세포, 소장 융털의 상피세포에서 흡수된 후 상피세포를 통과하면서 다시 결합시켜. 그래서 운반해 주는 거야. 그러면 영양소의 이동을 보면요, 자, 암죽간에서 흡수된 지용성 영양소는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게 되고,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놈은 간에 수용성에서죠. 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보내지게 된다. 자, 대장은 소화의 분비는 되지 않지만 소화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주로 물을 흡수합니다. 수분이 빠져나간 찌꺼기는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소화 수업을 마쳤어. 자, 이제 수업을 들으면 댓글로 자, 다 들었다고 남겨주고 그 다음에 암기가 다 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알려주세요.